안녕하십니까, 장욱합니다. 자,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또 부동산 규제책이 하나 또 발표되었습니다. 중요한 요점만 한번 짚어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해가지고 과열지구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건절, 12.16 대책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추진을 한다는 겁니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은 서울 집값이 올랐고 강남 집값이 올랐다는 거죠. 비규제 지역 안산, 오산, 인천 등 단기 차익을 실현했다.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안산하고 이제 수도권 지역이 최고 상승률을 지속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전은 이제 지난해 하반기 큰 폭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청주는 어제가 발표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여튼 최고 상승률을 올리면은 무조건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부에서는 또 나오겠죠. 그러면은 대전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 막 올랐다는 거죠. 청주 주간 아파트 상승률 오르면 무조건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임대업을 법인 사업자를 해가지고 이제 편법 갭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파괴인 거죠. 아니 이런 거는 정책을 낼 때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못 해보는가 봐요. 그죠? 이런 거를, 그죠? 알아야 되는데, 정부가 그걸 모른다는 거 참 우습죠. 그죠? 법인 쪽에 보시면은, 자, 6.13 부동산 대책, 하정우, 건상우 같은 부동산 투자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6.17 대책으로 법인 활용한 부동산 투자 규제, 유명 연예인 부동산 투자법, 법인 검토자,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유명 연예인들이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근데 그죠? 이 사람들 우리가 비난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은 능력자라 해야 될까요? 그 부동산 규제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게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연예인들이 이걸 이제 하게 된 거죠. 물론 주위 부동산들이 권유했겠죠. 그죠? 권유를 해가지고 하게 됐겠죠. 근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기업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 비난할 수도 없고, 정부에서 그죠? 관리를 못한 거죠. 정부에서 이런 걸 미리 예측을 못한 거죠. 시장 상황 평가는 저거 다 핑계인데 다루는데, 그죠? 이거 서울 외곽 지역, 수도권 비규제 지역, 일부 지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규제 지역의 안정세도 재반등한다. 그러니까 왜 반등을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때려잡겠다고 생각밖에 안 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럼 정책 대응 방안 뭐냐?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주요 요점이 다 있죠. 그죠? 투기 수요 건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여기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게 아니고 실소유자를 그저 죽인다는 겁니다. 이 지금 법이 실수요자한테 실망을 지금 허탈감을 안겨주는 정책이란 말입니다.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다 올려놓고 무슨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를 지금 실패한 거를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죠. 비규제 지역에 집중되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겁니다. 오르고 난 뒤에 그저 지정하면 뭐합니까? 개발 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기업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요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한다. 이게 이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실수요자들이 진출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가난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조합원의 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하겠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지를 활용한 투자 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한다. 세금 회피가 세금을 더 거두들이게 더 올리겠다. 그게 법인이 그죠? 세금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법인에게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12.16 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요 내용이 다 나와있죠. 이번 법을 제정한 목적이 다 있죠. 그죠? 과열지역
이게 한 표로 딱 나타난 건데, 여기 거의 다죠, 그죠?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대부분 투기 과열 지구 지정, 경기, 인천, 대전 17개 지역. 자, 여기에 지정된 거는 많이 올랐다는 지역이죠,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겠다는 토지거래 허가. 이제는 이제 국가에서 거래를 허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신고가 아니고. 이게 제일 무서운 법이죠. 이게 토지 거래를 허가. 이게 지금 앞으로 이래 가면은 지금은 이제 여기 강남하고 용산만 이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가면 서울 전 지역 허가 될 거고 그다음 경기도 또 허가 구역이 될 거고 자꾸로 이제 허가 구역 앞으로 이제 저 규제 방안은 허가로 이제 이 규제를 하겠다. 이 세금하고 뭡니까 이거 저 대출 억제하고 대출을 줄이고 세금으로 규제를 했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허가를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전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토지 공유제를 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목적 옛날부터 그렇게 이야기해 왔죠. 저거는 공유제 국가 소유를 하겠다. 모든 거를 국가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질서 조사 체계 강화,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하겠다. 지금 잘하고, 지금 실거래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근데 기획조사는,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겁니다, 이건, 자금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를 하겠다. 자, 이거, 그죠? 정부가, 개인 거래관의 그거를, 꼼꼼히 한 건 한 건, 이래, 지금, 검토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조사하고, 그죠?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 자, 이게 문제. 주택담보대출 강화하면은 서민들이 이제 힘들어져. 돈 없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이용하지. 돈 많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합니까? 현금으로 사지.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만 이게 지금 항상 이 주택담보대출 억제하는 거는 현금 부자들한테 유리한 법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서민들에게 유리한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세자금대출도 강화하는 거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는 이런 규제가 없어야 되죠. 그죠? 규제지역 주담대 및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보금자리론, 이거 뭐 누가 합니까? 뭐 서민들이 하는 건데, 전세자금 대출 보정 제한 강화. 두 번째, 정비사업 규제 정비사업이란 재건축하고, 그죠? 이런 거 재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이게 이제 공급적인 측면인데, 공급을 계속해서 이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공급을. 그러니까 공급을 안 늘리고, 오로지 그죠? 공급을 차단해놓고 수요로서 가격만 잡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공급을 풀어야 가격도 안정되고 내려갈 건데 내가 지금 안 사도 다음에 살 기회가 있다 이런 생각할 건데 자, 물건을 그죠? 우리가 시장에 만 개가 필요한데 자, 5천 개만 계속 공급한단 말입니다. 5천 개만 지금 생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공장을 하나 더 지어갖고 계속 이 5천 개를 더 5천 개 이상 15,000개를 내주면은, 야, 지금 안 사도 충분하게 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 물건은 그죠, 5,000개만 공급하면서, 자꾸 가격은, 자, 제일 작겠다면은, 자, 누구는 살 수 있고, 누구는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안 사면 난 못 사겠다,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거라면, 이게, 필요 없는 거라면, 꼭 필요 없는 거라면은, 뭐안 사도 되겠지만은, 주택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거. 필수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 하나는. 근데 그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 재산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전 재산을 하려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차근차근 모아갖고, 그죠? 이제 돈 좀 쌓이다 싶으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돈 좀 모았다 싶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대출을 빨리 이용해서 집을 빨리 사놓고, 그죠? 대출을 갚아 나가는 게 유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이용했는데, 이때까지. 그런데 이것도 대출 기준을 50% 낮추고, 그죠? 대출을 분양가 50% 40%게 낮춰놓으니까 서민들은 도저히 집을 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격은 자꾸 오른다는 겁니다. 가격은. 실수요자끼리, 알지? 주택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사고 팔게 해가지고 가격은 자, 뻥튀기 해놓은 거죠, 지금. 뻥튀기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격이 오른다는 생각에 자꾸, 우리가 기존 주택을 팔고 또 새 주택을 이제 사야 되고, 그리고 3, 40대가 조금 이제 능력 되는 사람들이 부모 도움을 받든지 하여튼 이래갖고 빨리 산단 말입니다, 지금. 부모들도 이제 이런 거를 보니까 지금 내 자녀에게 집을 안 사주면은 안 되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지금 대출을 최대한 받고 또 어떤 자금을 조달해갖고 일단 자기 살 수 있는 여건 하에는 무조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못 사니까 자꾸 수도권으로 발전해가고, 수도권도 뭐 5억 원, 6억 원 이하에서 뭐 이제는 뭐 3억 원 이하까지 막 다 번진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다 거품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품이라 이게. 정부가 이거를 규제를 확 풀어버리면은, 규제된 걸 다 풀어버리면 이게 물거품 저력이 떨어질 건데, 규제를 해놓으니까 이게 자꾸 올라간단 말입니다. 규제가 없으면은 아예 이렇게까지 안 올라갈 건데, 시장 상황에 맞게 그죠. 공급이 부족한데, 는 조금 더 오를 거고, 공급이 많은 데는 자연적으로 내리고, 그럼 정부는 공급이 적은 지역은 공급을 자꾸 어떻게 하면 이 공급을 많이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환경이 좋은 지역은 가격이 오르고, 열악한 지역은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이 나쁜 지역을, 자꾸 환경을 좋게 해주면은, 아, 내가 이사 안 가도 이쪽에서 살면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꼭 굳이 그 지역이 강남만 이래 오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딴 데는 규제를 해놓고 오로지 강남,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던 강남을 지금 더 좋게 해준다 아닙니까? 더 무슨 정책이 나오면 강남 위주고 강남 그저 우선 정책으로 해주고 이러니까 정부가 그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 가격이 강남 위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건절, 그죠.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모든 지역 개인 법인 사업자 주담대 금지. 자, 법인 사업자를 이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제 이게 법인이 인제 알았는가요, 그죠? 그다음 법인 등 세제를 보완하겠다. 종부세율을 인상하고 공제 폐지. 그다음 조정 대상 지역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이제 똑같이 이제 하는데 이제 세금 올리겠다는 거죠. 전체 다 이때까지는 법인이라서 법인에 맞게 이제 기업으로서 그저 이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 조금 형평성을 맞추겠다 이겁니다. 부동산 매매 관리 강화, 뭐 관리를 하겠다는 거지. 조사를 하겠죠. 세부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죠? 법인 거래 조사 강화,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 조사, 법인용 실거래 신고 서식 도입 뭐 이런 거는 뭐 조사를 하여튼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 이거죠. 그죠? 사회악으로 지불하겠다 이거죠. 12, 16 대책 및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및 12, 16 대책 관련 5개 법률 이 12, 16 대책이 뭐냐면은 저번 정권에서 이게 국회에 바뀌었잖아요. 그죠? 21대 국회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한 법안이 지금 이제 무산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그거 분양가 상한 12, 16 대책 관련 법을 신속히 이제 안건을 올리겠다 이거죠.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소속 조치, 공공기 참여 가로주택 정비 사업 1차 공모 사업 지구 선정 및 2차 사업지 공모 착수. 수도권 주택 공급 강화 방안 이제 이게 뭐 한데도 이게 수도권에 해서는 안 되고 서울을 무조건 막 해줘야 됩니다. 서울에 지금 아직 재개발할 때 엄청 많습니다. 과거에 재개발 하려고 했는데 다 못하겠다 아닙니까? 이 정권 사람들이 못하게 했다 아닙니까? 그거를, 그죠? 그러니까 개발사를 못하게 하니까 서울은 지금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근데 수도권은 땅이 많으니까 어딘지 지으면 되니까 수도권은 공급이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결국에는 이게 규제가 풀리면 수도권은 주저앉을 거고 제 생각에는 서울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수도권은 자, 광활한 대지에 얼마든지 땅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죠. 땅이라는 거는 남아 도는 거죠. 수도권은. 그래서, 수도권은 자, 투자를 하시더라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할 지정자, 뭐, 이거는 뭐, 조정 대상 지역이 서울, 전 지역, 경기, 자, 거의 다 하고, 뭐, 파주하고 김포 여기는 뺐다는 거죠. 그죠? 세종, 그다음 세종이 그 다음에 기존에 이랬는데, 기존에 이건데, 개선 방안은 서울 전 지역, 경기 전 지역인데, 일부 지역,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 하여튼 뭐, 변두리, 진짜 변두리 이런 데만 지금, 다 빠있다 보고, 근데 김포하고 파주는 이제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인천 전 지역, 인천까지 이제는 전 지역으로 강화물 이제 세종, 그죠? 행복도 세종 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 그러면 이제 이게 보시면 대전 이상, 다 거의 이제 대전 이상, 이게 다 된다는 거. 이게 왜 이러냐? 자, 이쪽으로 인구가 지금 이동을 한다는 거죠. 인구가 이쪽으로. 그리고 공급이 적다는 겁니다. 이 대전까지
공급이 적었다는 겁니다. 이게 서울하고 대전. 그러니까 인구가 몰리고 공급은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구 분산 정책을 해야 되고 이게 그죠. 그 다음에 공급 확대 정책을 해야 되는 거죠. 인구 분산, 인구가 서울 수도권으로 안 몰리게 해야 되죠. 예? 대전 이상으로 다 이사 가야 된다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죠. 뭐 기존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안 가도 되지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대전 이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 못하고 무조건 부동산 하나만으로 잡겠다는 거는 부동산 정책으로만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이거는 보십시오. 그냥 이런 게 있다. 대구, 수성, 여기 이제 전 지역에서 경기, 경기는 과천은, 그죠. 이게 아직까지 안 됐는데, 성남, 분당, 이게 저 동쪽 아닙니까? 저 경기, 강남 이하의 동쪽, 그죠. 경기 동부, 동쪽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원, 안양, 이거는 서쪽 지역까지 이게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인천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외면받던 인천이 떴다 하면은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은 다 떴다는 겁니다. 그죠? 대구, 수성, 이제 세종, 대구, 수성하고 세종, 그 다음에 대전, 동중, 서, 유성, 이래. 대전은 제가 옛날부터 있던다고 그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구는 수성만, 수성이 강남하고 거의 같은 위치란 말입니다. 강남보다 더 강남 같은 게 대구 수성이란 말입니다. 이게 대구 수성이. 그래서 저기는 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제가. 조정 대상 지역, 주일과일지구 지정 현황도 해가지고, 그림은 그죠.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게 서울 중심으로, 서울이 여기 아닙니까? 서울 중심으로, 원래는 이 서울 중심, 이 동쪽이 원래는 이게, 그거 비싼, 오른쪽, 이게 지도를 보시면 이 동쪽으로, 그죠. 치우치죠. 서쪽은 이제 되는 거죠. 저쪽은. 그리고 인천이 이제 떴다는 거는 이게, 다 된 거죠. 서울 지역, 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청주, 그죠, 세종, 대구, 수성 이렇게 무조건 서울 가까운 지역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서울 가까운 지역이 가계대출 이렇고 대출 억제한다는 겁니다. 사업자 대출도 억제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대출 줄이고 세금 늘리고 그겁니다. 네,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대출 줄이고 세금 늘리고 세금은 많이 걷어서 좋겠네요. 그죠, 국가에서. 세금은 계속 많이 걷히니까 주값이 오르면은 세금 많이 걷힐 거 아닙니까? 재건축 이거 그죠. 이제 여기를 한번 재건축 분담금 규제 개선 안전 진단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재건축은 안전 진단을 강화. 그죠. 이게 더 이제 기간을 오랫도록 못 찍게 재건축 하겠다는 거죠.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제법이 자꾸 있을수록 공급은 늦어진다는 거죠. 이런 거를. 자,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은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지만 기존 테두리 법 내에서 하게 해야죠. 이게 특혜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혜를. 이 결과는 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주택자는 계속 전세만 살라는 말이냐? 서민들 불만 폭주한다는 것입니다. 문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정부 투기성 갭 투자 방지책 대래 무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겁니다. 전세 대출 트라우마가 상당수 실수요자 집장만 기회 날아간다는 거죠. 전문가 집값 잡는다며 거래 허가제까지 이제 사유재산권 침해한다는 거죠. 거래제 허가제를 가겠다는 게. 이 정부의 목적은 토지 공유제입니다. 공유제. 공공재로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물론 지방까지 규제한 것을 보면 집값 상승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까지 이사가지 말고 살던 집에 그냥 살라고 강요하는 건 지나칩니다. 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6.17 부동산 대책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감하게 침해했던 지역이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이거 반대도 못하면서. 그죠? 말만 하지 말고 전문가들은 정부에게 규탄을 해야죠. 규탄을 당연히 규탄 집회를 열고 해야죠.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에 입주하고 집을 살 때 전세자금 대출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실수요자까지 막는 규제라는 것이십니다.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 등으로 집값 안정을 유도한 것이 실패하자 무리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꾸 규제라는 법은 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하면 할수록 자, 규제 전세자금 대출 이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주기지역 2개월지구 9억 원 초과 구입 시 1, 2년에 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1, 2년에 투기지역 2일가해지고 9억 원. 근데 이걸 6개월로 변경하게 1, 2년에 6개월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보금자리론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 없는데 3개월 내 전입 1년 이상 거주 바뀌고 전세자금 대출
회수는 대출받아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주택지역, 투기지역, 투기가지구내 3억 원 초과 구입 시 이제 3억 원 이상은 무조건 대출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전체자금 대출 한도 축소 최대 4억 원에서 최대 2억 원 절반을 무조건 그죠. 이거 수치를 보고 그냥 툭툭 잘란 겁니다. 이거 시장 그 영향평가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수치를 보고 요거 4억이니까 요거 9억이니까 3억 그죠. 이렇게 아주 정책이라는 게 정말 시뮬레이션 돌리고 이래갖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전에 높았으니까 좀 더 잘라라 좀 더 잘라 반 잘라 3분의 잘라 뭐 이래가 나온 겁니다. 실수요자 매수도 사실상 차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라는 정책은 결국에는 서민들이 없는 사람이 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라는 정책은. 그래서 우리가 시장 원리는 규제를 없애는 거고 그냥 시장 원리에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모든 상품은 시장 원리에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정부는 부동산을 그저 공급이 부족한 공급을 늘려주고 그죠. 그래도 이제 수도권이 오르면 지방 분산 정책을 그죠. 그렇게 해야죠.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를, 그래 수도권에 집값이 오르지. 수도권에 그죠. 왜 오르겠습니까? 수도권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오르는 거 아닙니까? 좁은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러면은 지방 분산 정책을 해서 지방에 그죠. 좋은 환경, 그죠. 그 다음에 뭐 좋은 기업, 그 다음에 좋은, 이제, 관공서, 이런 걸 다 내려보내주면 되는데, 안 한다니까. 자기들 자체도 안 내려오는데, 서울에 한번 입성한 사람들, 서울 사람들은 절대 서울 떠나는 것을 목숨보다, 뭐 자기들 중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나와서 서울 이제 우리는 지방에 애들도 많고 서울에 있는 애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방 애들은 이제 지방 대기업에 이제 가라 하면 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지방의 대기업이 돼도 안 간단 말입니다. 차라리 서울의 중소기업에 다는 걸 선호하지 지방으로 안 간단 말입니다. 이게 그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남아서 중소기업 다니더라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지방으로 대기업 지방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땅값 부동산 때문에 이게 재산이 차이 난단 말입니다. 결국엔 부동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부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안 하는 건지 입으로 그러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무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 투기가지구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해소하기로 했다. 3억까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3억원이면 그죠. 이제 경기도 저 밑에까지 다 3억원 이제 다 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3억원 이 아파트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어. 사실상 전체자금 대출로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라며. 서민들은 그죠. 이거 3억 이하짜리 집도 못 사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전입과 처분 요건도 강화했다는 거죠. 현재는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가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1년 내 전입을 해야 하지만은 조정 대상 지역은 2년인데 하지만 앞으로 모든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하면 주담대를 받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 주택가격이 상위 6개월 내 이사를 가야 된다. 6개월 이내 그죠. 1주택자 6개월 안에 기존 주택도 처분해야 된다. 이게 기존 주택 처분해야 된다. 야, 뭐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죠? 내 재산을 내 맘대로 좀 갖고 있어서 안 된다. 처분해야 된다. 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사는 대출자들에게도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거주 이전의 자유 막았다는 겁니다. 서울을 아무나 못 들어간다. 평양을 막았듯이 제가 전에 이런 방송을 한번 했죠. 평양은 아무나 못 들어가듯이 서울은 이제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서울공화국 된 거죠.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똑같이 평양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자 아닙니까? 지방 사람은 내몰라라 하고 있고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은 물론 좀 더 좋은 지역 이사 가려는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까지 막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하며 기업 투자는 줄겠지만 실수요자의 원성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르겠다. 실수요자가 원성이 커질지 가격만 내려오면 실수요자 원성이 안 커질 건데 가격이 오르는데 이렇게 투자 제한을 하니까 규제를 하니까 실수요자의 원성이 커지는 거죠. 그죠? 가격만 떨어지면 실수요자 환영하겠죠. 그죠? 근데 가격은 안 떨어지면서 가격이 오르면서 그 대출까지 막으니까 자기들은 못 사게 하니까 이제 그게 원성이죠. 우리 그저 부동산 보는 사람들은 규제를 하면은 당연히 핵심적이 오른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걸 모른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누구나 그죠. 3살 4짜리도 이런 정책을 쓰면 이 집이 오르겠다는 걸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부동산 공부 한 몇 시간만 한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예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런 예측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웃기죠, 그죠? 이러니까 지금 부동산 관련 정책 위반자들을 다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다 잘라야지 뭐가 바뀌지. 안 그러면 정권을 바꿔야죠. 정권이 안 바뀌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규제 사각지역의 부동산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강수지 이미 이번 대책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 강남과 마용성 등이 부각될 수 있다. 다시 이제 서울로 가야 된다. 돈 있는 사람들 다시 서울로 가겠다. 하는 거죠. 그죠? 2년 거주 요건이 만들어져서 재건축 단지들의 타격은 불가피하겠지만 핵심 지역의 기존 아파트들은 지금 규제와 달리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서울 잠실 국제교류 업무지구 일대에 적용되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제 자꾸 늘려날 겁니다. 이제 이 정부의 목적은 이겁니다. 토지거래를 허가하겠다. 주택거래 허가. 요거를 하겠다는 이제 의도죠. 이때까지. 자, 이게 다 내용이 보면 이런 거를 국가가 통제하는 거죠. 모든 이제 자산을 국가가 통제하는 거죠. 예, 모든 자산을. 이러면 시장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부의 목적은 토지거래 이제 허가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결국엔 나라는 시장 경제는 이게 규제를 풀면은 이게 다 이제 허상으로 다 무너질 겁니다. 지금은 모래성이죠.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거죠. 모래 위에 성.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이거는 모래성에 쌓은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규제가 풀리면은 다 주저앉을 겁니다.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